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제 3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나이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익어갈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인은 일심문학회 총무로 일하고 있는 정은숙 시인입니다. 경남 하동에 살며 시집 꽃처럼 꽃잎처럼 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며 2007년 하동 토지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남 도민신문기자, 진주여고 총동창회 편집부 기자이며 상신제가 노인지센터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떼꿀리 마을 사람들이라는 개간문학지 편집자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정은숙 시인의 시는 늘 주변에서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밝은 시선으로 시를 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미스터 선샤인을 보다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을 보다, 정은숙. 목숨을 건 민초들의 비장하게 날선 애국심에 속절없이 눈물 터지고 오랜 습관처럼 우울의 상념 속으로 빠져간다. 내가 살지 못한 옳음은 무엇이었나? 내가 살지 못한 타인에 대한 배려는 무엇이었나? 내가 살고 있는 이기심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겠다던 그 맹세는 어디로 보냈나? 나는 무엇을 위해 어디쯤에서 살고 있는가? 습관처럼 한없는 우울이 찾아들고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 나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우울의 끝에서 피어나는 것은 꽃인가? 진정 생명인가? 나는 다시 부활하는가? 시간은 똑깍똑깍 자꾸만 벽에서 걸어 나오고 나는 다시 우울 속에서 한 마리 작은 새로 비상을 꿈꾸어 보는데 오늘 밤 단풍 붉은 계절의 우수가 내 안을 향해 겨눈 총구가 깊고 뜨겁다. 제 이야기는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남해 FM 91.9MHz 앱과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일 교수님과 함께 실크로드 학교에서 카라코람 하이웨이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매일 길을 걷습니다. 단순히 통로일 수도 있고 인생의 행로일 수도 있고 학문의 매진일 수도 있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사랑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하늘과 닿는 길을 떠났습니다. 라오르에서 무굴 제국의 화려한 건축물을 본 뒤 헬레니즘 문화가 태동한 곳에서 꽃핀 간다라 미술을 보고 실크로드의 길 위에서 과연 인류는 무엇을 위해 길을 걸었던 것인가? 그들의 발자취를 보고 올 예정입니다. 홍콩을 거쳐서 방콕에서 4시간 쉬고 라호르로 들어가는 길, 또다시 새로운 명상을 위하여 명상의 완성은 있을 수 없더라도 화두 하나에 집중하면서 다시 길을 걷고자 합니다. 언제나 빤히 뚫린 나의 길이 보일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오전 10시 20분 비행기에 타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비행장까지 길이 막혀서 혼나고 들어가면서 북인도에서 사온 호두 과자 같이 생긴 기계가 또 말썽을 피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던 호두 까기 칼이
카메라 가방에 들여 다시 나가 붙이고 오는데 간이 다 탈 뻔했습니다. 아틀란타에서처럼 비행기를 또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 안절부절했습니다. 홍콩에서 쉬고 방콕에서 내려 4시에서 7시까지 라운지에서 헬스네랑 쉬었습니다. 다시 라호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조절이 잘 안되는 몸으로 기내식도 먹지 않고 쉬고 있는데 승무원이 양란 코사지 하나씩을 줍니다. 보랏빛 양란, 하얀 모자에 달면 예쁘겠다. 잠깐 꽃을 좋아하는 손녀들을 생각합니다. 입국장의 파키스탄 아가씨는 손님에게 볼펜을 빌려서 무엇을 쓰고 옆사람과 잡담하고 느긋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밤중에 호텔에 들어가자고 다음 날부터 라호르 관광이 시작됩니다. 파키스탄의 국기는 깃대 쪽으로 하양의 수직띠가 있고 나머지 짙은 초록 바탕, 중앙에는 하얀 달과 별이 있습니다. 달과 별은 이슬람교의 성스러운 상징이고 하양은 평화를, 짙은 초록은 번영을, 초승달은 발전을, 별은 빛과 지식을 나타냅니다. 아메루틴 키드와이가 디자인을 하였고 1947년 8월 14일 독립 당시 제정하였다 합니다. 라호르, 인더스 강의 5지류 중 하나인 라비르 강 동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의의 도시 라호르는 펜잡주의 주도로 파키스탄의 경제 중심으로서 파키스탄의 카리스마를 상징합니다. 생기 넘치는 이 도시의 매력은 아름다운 건축물과 사람들이 넘치는 시장입니다. 비록 수세기를 지났지만 무굴 제국의 전통 건물들이 이 도시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무굴식의 건축물들은 아마도 가장 매력 넘치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찍이 정원의 도시 파키스탄의 보석이라 불리온 이 도시의 역사는 BC 4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마야나의 영웅인 라마 찬트라의 아들 로가 세웠기 때문에 로하와라는 이름으로 비롯되었고 이 도시를 지배한 최초의 왕은 라리티디트였는데 AD 850년경에 도시가 형성되어 1021년 마흐무드 가즈나비에 의하여 정복당하여 그들의 수도가 되었지만 사실상 라호르는 최전성기는 인도의 마지막 통일 왕조인 무굴 제국의 수도로 군림하던 시기였습니다. 1566년 무굴 제국의 악바르 황제는 이 도시를 정복한 후 요새 자리에 사하킬라 왕의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자황기르, 사자한에 이르는 전성기의 건축물들 21채의 기념비적인 성벽과 궁전, 정원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에 이릅니다. 수많은 회교사원들과 시장, 전통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호르 박물관은 이 나라에서는 가장 크고 간다라 3대 박물관 중의 하나입니다. 이 도시의 25km 외곽은 인도 카슈미르 지역과 접경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은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가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무지하게 덥습니다. 아침부터 푹푹 찌는 날씨입니다. 많이 걸어서 성체와 모스크를 보게 됩니다. 오전 두 곳을 보고 샬리마르 정원은 오후에 봅니다. 시슈마할,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거울의 궁전 내벽에 작은 채색 거울을 촘촘히 받고 후각한 대리석으로 장문에 망을 만들어 외부에서는 실내를 볼 수 없고 내부에서는 여인들이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을 나오는데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남자 화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유작작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나올라카 파밀리온, 바한갈의 대나무로 된 오두막집을 본딴 곡선행의 지붕이 특징인 집입니다. 왕이 공물을 보던 곳으로 이 건물을 짓는데 90만 루피가 들었다고 합니다. 타지마할에서 보던 상감된 보석들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만호, 옥, 금과 토끼석 등 다양한 색채와 예쁜 옷 문양은 아기자기하게 새겨져 있는데 그 아름다운 문양의 가는 선에 박힌 보석을 뽑아가서 어디다 쓰려고 했는지 훼손된 벽면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창문에 서서 보니 라호르 구시가지의 모습이 자욱히 펼쳐집니다. 모두들 황제처럼 왕의 자리인 듯한 창가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디와니카스 샤자한 왕의 개인 접견실인 이 건물은 무굴 장인들의 탁월한 기술인 피에트라 두라 데리스의 홈을 파고 그 속에 보석을 박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호르상을 다 보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작가와 허여사 그리고 몇 명 일행은 그냥 바드샤히 모스크 쪽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성 안의 그늘에서 사람들이 앉아 쉬고 있습니다. 물어 찾아 나섰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사진을 찍을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영역의 뻔한 데라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타나겠지요. 바드샤히 모스크로 갑니다. 아름다운 이슬람 건물로 이름난 라호르의 무굴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는 건물입니다. 1674년 아우랑제브 황제가 축조한 것으로 이슬람아바드에 파이샬 모스크가 서기 전까지는 파키스탄 최대의 모스크였습니다. 건물 내부에 1만 명, 안뜰에 9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합니다. 구조와 장식은 페르시아 양식인데 붉은 사암의 벽과 흰 대리석 도움이 좌우 대칭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발을 돈을 주고 맡기고 뜨거운 대리석 돌을 밟으며 걸어 들어갑니다. 뜰 안은 뜨거운 태양에도 고즈넉합니다. 모스크 안에 앉아 이슬람의 문화에 대해 정수희 선생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설교단과 이맘에 대해 이맘은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고 그냥 종교 예식을 진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계단으로 된 설교단 위에서 이맘은 종교 예절을 도울 뿐이라 합니다. 샬리마르 정원으로 갔습니다. 1641년에 짓기 시작하여 다음 해에 완성한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지은 정원입니다. 직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남북으로 658m, 동서로는 258m가량이고 주변에는 높은 벽돌담을 쌓았습니다. 1981년 인근의 라호르 성과 함께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살리마르 정원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 번에 4 내지 5m씩 낮아지는 계단 구조의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층으로 된 테라스는 우르드어로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테라스, 기쁨의 증여자. 중간의 테라스, 덕의 증여자. 가장 낮은 테라스, 삶의 증여자라고 합니다. 410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샬리마르 정원은 410개의 분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분수에서 뿜어내는 물 때문에 정원 주변은 바깥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이들 분수들이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오늘날 과학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무굴 제국 과학자들의 기술은 뛰어나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층의 테라스에는 105개의 분수가, 중간의 테라스에는 152개의 분수가, 그리고 가장 낮은 테라스에는 153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단지 분수의 물이 뿜어져 나오지 않아 북인도에서보다 시원한 느낌은 덜했습니다. 그 대신 짙은 그늘이 있는 정원에 앉아 옛날 사람들처럼 그곳에서 서로의 첫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벗어나서 일탈을 즐기는 사람이라 말했고 새로운 만남으로 자라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인연을 만날 것입니까? 라호르의 저녁은 화려했습니다. 라호르 성과 모스크들의 첨탑이 밤 풍경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지 레스토랑 옥상에서 펼쳐지는 바비큐 파티의 음식보다 경치에 취했었습니다. 망고가 제철이라
후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망고나 실컷 먹어야겠습니다. 간다라 미술의 3대 박물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다라 미술의 3대 박물관으로 라호르, 탁실라, 페스와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선 간다라 미술을 간단히 소개하고 박물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렉산드 대왕의 동방 원정의 결과로 나타난 미술사조가 바로 헬레니즘과 동방 문화가 융합된 이른바 간다라 문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미술사에서는 간다라라는 큰 의미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스 민족은 도시의 언덕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구역을 만들고 신전을 지어 신들의 조각상을 만들어 세우기를 즐겨하였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이주하였을 때 원주민들이 믿는 종교에 그런 곳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본토인들이 믿는 신의 조각상, 곧 불상을 만들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인을 닮은 코가 높고 눈이 깊숙하고 수염까지 달린 불보살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초기 불교의 시대에서는 붓다 유훈을 지키기 위해서 불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불상 대신 보리수, 법륜, 물고기, 스투파 등을 만들어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미술사에서는 이때를 무불상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후 불교가 확산됨에 따라 불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인도 본토에는 마투라 불상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간다라 지방에는 그리스 영향을 받은 각종 형태의 불상이 출현하여 마침내 황금기가 전개되기에 이릅니다. 이 사조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로 중국 본토로 다시 해동으로 일본으로 전파되어 초기의 그리스풍에서부터 점차로 전파되는 곳의 원주민의 얼굴, 곧 육질형의 몽골로이드형으로 닮아가는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라호르 박물관을 갑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박물관으로 영국 통치 시기의 무굴 양식으로 1864년에 조성되었습니다. 8개의 전시실에는 간다라의 불교 미술과 인더스 유역에서 출토된 물건, 싱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중국의 도자기와 비단, 파키스탄 각지의 민속 의상과 무굴 제국의 예술품 등이 가득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나그네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호행하는 붓다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박물관에는 이 밖에도 수준 높은 예술품이 많이 소장되어 있지만 뭐니 해도 간다라 최고의 걸작품인 이 호행상이 가장 유명합니다. 간다라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붓다상은 유리 진열장 중앙에 안치되어 있는 높이 약 80cm의 자상입니다. 이 자상은 뼈와 가죽만 남고 혈관이 간신히 뼈에 붙어있는 모습으로 선정인을 짓고 깊은 고뇌에 들어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들던 6년간의 고행을 나타내듯 옴푸페인 눈에는 고뇌의 흔적이 내비치고 있으며 깡마른 갈비뼈와 뼈대만 앙상한 손가락에는 실핏줄과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붙어있고 백가죽은 등가죽에 둘러붙어 있는 듯 하였습니다. 꼿꼿한 자세에서 내비치는 고고한 기상과 움푹 파인 두 눈에서 나오는 형형한 안광만 아니라면 그것은 산 인간을 묘사한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자화한 죽음이었습니다. 대개의 종교적 저서들이 성스러움과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에 비하면 이 고행상이 주는 의미는 사뭇 특별합니다. 미술용어로 하이퍼리얼리즘의 극치를 이루는 이런 예술품이 무려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선뜻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의 한 구절이 떠오른 순간 시타르타여 고행의 아픔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눈에는 희미한 빈사의 기색을 띠고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차갑고 공허한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해탈이나 윤회나 열반이나 하는 것은
모두 말마디에 지나지 않는다네. 실은 니르바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말마디에만 있는 것이라네. 동양 사상에 깊이 빠진 헤세의 니르바나설에 공감하곤 했습니다. 실은 우리 가슴 속에 니르바나를 간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담지 않은 니르바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긍정적인 생각이 니르바나를 간직하게 하지는 않을까요? 간다라 미술을 보고 3대 박물관은 이곳 라호르와 탁실라 페스와르이므로 간다라 미술에 관한 설명 후 새 박물관 이야기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탁살라 박물관. 돌을 쪼갠다는 뜻을 가진 탁실라는 간다라 미술의 중심지이다. 1913년부터 영국의 고고학자 G.H. 미셸 등이 발굴하였습니다. 해초 스님의 발자취가 있는 곳이라 한국 스님들이 더 많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박물관 소개만 하겠습니다. 1928년에 문을 연 박물관으로 간다라 미술의 특징인 물결 모양의 곱슬머리 아래의 살짝 뜬 눈과 뚜렷한 인매의 미소년이 유명합니다. 모헨조다로의 인장들로 섬세했고 입구에 들어서면 노흐라 모라두에서 발굴된 7스투파의 복제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지만 볼펜이나 돈을 주면 얼마든지 찍게 했습니다. 세 번째 페스와르 박물관으로 갑니다. 1906년부터 7년까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하여 건설된 박물관입니다. 이 도시는 민감한 지역이라고 바자르도 크고 도시의 성곽도 우람하였으나 저녁 6시쯤에 도착하여 호텔의 옥상에서 석양을 보면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다음날 박물관만 보고 떠났습니다. 이 박물관은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간다라 미술이 복도에도 전시되어 있었고 코란의 필사본, 세밀화, 도자기도 있었습니다. 2층 남쪽 끝에 복원하는 사람들이 출토한 도자기를 가지고 색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껏 선량한 얼굴을 하고 얼마든지 사진을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라왈핀디 아슬라마바드. 라호르에서 대우가 건설한 고속도로를 타고 2번을 휴게소에서 쉬면서 6시간이나 걸려 라왈핀디에 도착한 시각은 8시 반. 파이잘 모스크부터 보러 갔습니다. 무슬림의 도시인 미술라마바다에서는 종교가 일상생활 속에 깊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인 파이잘 모스크는 국민 모스크로 마르갈라 언덕 아래에 우뚝 서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 샤 파이잘이 12억 달러의 건축비를 기부하여 지은 모스크로 1976년 17개국에서 43명의 건축가가 설계를 응모하여 터키의 유명 건축가 베닷 달로카이가 지었습니다. 총 면적 5,000제곱미터에 달하는 파이잘 사원의 첨탑 4개가 밤빛에 더욱 유려했습니다. 10만 명의 인원을 수용한다는 내부, 30만 인원을 수용한다는 외부까지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랄만 했는데 우리가 도착한 시간에 은은하게 보이던 첨탑은 금방 깜깜하게 불이 나갔습니다. 첨탑 끝에 불두칠성이 걸려있는데 촛불과 후레쉬를 따라 계단으로 걸어갔지만 24시간 개방한다는 국민 모스크의 불은 들어올 기미가 안 보여 다음날을 기약하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슬라마바드 신시가지를 차를 타고 시티투어를 하고 낮의 파이잘 모스크를 구경한 뒤 9시 40분에 탁실라로 떠났습니다. 탁실라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탁실라 지역. 수많은 문명이 거쳐간 고대 도시 탁실라는 돌을 쪼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교, 조로스터교, 힌두교가 교차한 성역으로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그의 미셸이 발굴한 현장인데 BC 6세기부터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조가 이 땅을 지배했지만 BC 4세기에 알렉산드로 대왕이 헬레니즘 문명을 전파했는데 다시 BC 3세기에 인도 마유리아 왕조 아쇼카 왕이 불교 문명을 전파하였고 BC 2세기 유럽의 그리스계의 빅토리아 왕국이 간다라 지방을 통치하면서 그리스풍의 예술을 전파했습니다. 빅토리아인들은 BC 6세기의 페르시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중앙아시아에 유배당한 후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이르 밀란다 왕 문경, 밀란다 방하는 밀란다 왕과 비구승 나가세나와의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유적들은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흔적만 남아있는 BC 6세기 앞의 바르마운드 바르티아 왕국의 도시 샤르캅, 최대의 스투파 다르바지키, 해초 스님이 수행한 곳이라 전해지는 자울리안 등을 보게 됩니다. AD 2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세워진 사원터입니다. 아소카 왕의 아들이 수행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합니다. 서역 원정을 떠난 해초 스님도 머문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 스님들이 자주 들린다는 그곳에는 석굴암의 부처님 얼굴을 닮은 소형 소조 앞에 촛불을 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안내원은 잠겨둔 그곳을 보여주고는 사진을 찍게 허락한 다음 한국 돈이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라오르에서도 그 수법을 쓰던 사람이 강만길 교수님에게 그렇게 모은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10,000원쯤 되는 돈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할 셈인 모양입니다. 조소 형태로 새겨놓은 소형 스투파와 감실 내부의 테라코타 수법의 소조상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마당을 가운데 두고 가장자리로는 승방, 식당, 세면장 등 스님들의 수행처가 표지판을 붙여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언덕 아래에서부터 끈질기게 따라오는 한 소년이 소조상의 부처님 머리를 사라고 합니다. 20달러 내라고 하더니 나중에 8달러를 달라고 합니다. 너무 따라다녀서 귀찮기에 2개에 15달러를 주고 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떠나려 할 때 하나에 3달러를 받는 게 아닙니까? 성질 급한 그분은 그래도 그놈에게 화를 얼컥 내었더니 선뜻 불도 하나를 더 내밀며 아유 해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 놈이었습니다. 그날 그냥 따라 많이 웃었습니다. 샤르캅, 신화 속 악기의 이름인 샤르캅은 무자비한 머리라는 뜻이라 합니다. 사람의 살을 도려 먹고 살았다는 이 악기를 영웅 라살루가 없앴다든가 했습니다. 전설은 그렇지만 샤르캅은 BC 2세기부터 AD 5세기 번성했던 그리스 왕조와 쿠산 왕조의 도시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바둑판처럼 구획되어 5,000m가량의 거리가 6m 폭으로 길게 뻗어 있고 트로이의 도시처럼 6층이 유적층이 보입니다. 그 흔적이 보이는 언덕 아래에서 봅니다. 아래로 갈수록 더 오래되니 도시의 층이 완연하게 보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기다란 나무 2그루가 가지끼리 합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꼭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합쳐서 헬레니즘 문화가 태어난 상징물 같습니다. 우연한 일일 테지만 신기했습니다. 그 샤르캅의 거리를 났습니다. 시간이 머물러 숨을 쉬고 있는 곳, 보석상들이 있었던 상점터라고 합니다. 목걸이 하나 사가세요. 보이지 않는 명령들이 붙들어 애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른 채 지나갑니다. 싸요 싸요. 옆 가게 주인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대도. 조순이의 마중. 사랑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꽃으로 서 있을게. 잘 들어주세요.